자, 이번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작가님을 한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NFT 아트 플랫폼인 슈퍼레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슈퍼레어에서 한화 약 5억여 원에 낙찰받은 경험이 있으신 엄청난 분이십니다. 5억여 원에 판매된 이력이 있는 분 누구신지 아실까요? 미스터 미상님의 영상을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미스터 미상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미상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 얼굴을 추적하고 있는 아바타예요. 신기하죠? 저는 올해 1월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글로벌 플랫폼인 슈퍼레어에서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라는 작품을 연재했고요. 얼마 전에는 그 하위 시리즈인 크레바스라는 작품들을 카카오톡 클립드롭스를 통해 공개했어요. 감사하게도 모든 작품들이 다 팔렸고요. 오늘은 비교적 NFT 시장에 빨리 뛰어들었던 작가로서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맞나 고민이 좀 되기도 했어요.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동일하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이미 낡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빨리 변하죠.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는 말이 비유적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매일매일 큰 변화가 일어나요. 자고 일어나면 저쪽 체인에서 이런 게 생기고 다른 체인에서 또 이런 게 생기고, 근래에는 저도 모든 이슈들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지난 10달간 저라는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NFT를 접하고 나서 제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터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대자동차,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등등 기업 외주 작업들을 열심히 만들며 살았어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업 작가로서 꽤 괜찮은 커리어를 쌓는 중이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외주 작업을 하는 짬짬이 제 개인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만들고는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은 없었거든요. 아주 막연하게 뭐 굿즈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패트리온 같은 후원 사이트를 개설해 볼까?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이 디지털 작품들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DM을 받게 됩니다. 미스터 미상이 크립토 아트를 하면 굉장히 잘할 텐데, 이런 뜻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저는 크립토 아트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했어요. 아주 예전에 어렴풋하게 크립토 키티즈에 관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저 친구한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주 고맙게도 이 친구가 저한테 NFT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플랫폼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블록체인과 NFT라는 컨셉을 이해하는 데 며칠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 다음 저는 NFT라는 컨셉이 제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NFT 시장에서 당시에 고가에 거래되던 작품들을 거의 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플랫폼과 작품 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3D 아트, 제너레이티브 아트 등등 제가 하는 것과 분야가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2D 기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훑어봤어요. 좋은 작품들이 엄청 많았었지만 제 작품과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당시에 조율 중이던 외주 작업들을 전부 취소하고 제가 제작해뒀던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일러스트레이션 연작 전체를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여러 플랫폼들에 보냈습니다.
플랫폼에 답신이 올 때까지 2, 3주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했어요. 저는 곧바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했고 크립토복셀즈의 땅을 하나 샀어요. 디센트럴랜드, 소미늄 스페이스 등등 그래픽이 더 예쁜 가상 공간들도 고려해봤었는데 크립토복셀즈가 그나마 퍼포먼스가 가장 가볍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택했었고요. 복셀즈의 저 위치에 땅을 샀던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음에 매물로 나오는 물건을 무조건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땅에 갤러리를 만들었고 트위터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을 하고 갤러리를 꾸미고 계획들을 점검했어요. 이거는 트위터를 만들고 처음 올렸던 트윗이에요. 팔로워 0부터 완전 맨 땅에서 시작했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필사적으로 빠르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이유는 그때 이미 제가 NFT 시장의 후기 진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근데 저는 당시에 혼자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슈퍼레어에 입상하던 때가 막 비플의 뉴스가 등장하던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하튼 노은 오리진과 슈퍼레어에서 작가 승인을 받았고 작품을 민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레어의 첫 작품을 공개하자마자 트위터 DM으로 구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NFT 씬에 막 뛰어들었고 소위 말하는 아트마켓에도 익숙지 않았던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 작품을 나한테 싸게 팔면 내 가상 갤러리 가장 좋은 곳에 걸어줄게. 이런 종류의 제안들이 있었고요. 저는 작품의 최저가를 설정하기도 했어요. 이 가격 아래에는 어떤 제안도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룰을 정했어요. 첫 작품이 팔렸고 다음 작품들도 차근차근 팔려 나갔습니다. 저는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시리즈의 11개 작품 그리고 F2 불과 함께 탄소 배출권 기부를 위해 제작한 하나의 작품을 슈퍼레어를 통해 판매했어요. 시리즈의 11번째 작품 판매 소식은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원래는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시리즈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연작에 돌입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작품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추가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작품을 드롭해볼 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예전에 제작해뒀던 이 그림을 NFT 문법에 맞게 풀기로 했어요. 각 인물들을 쪼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카드팩 형태로 판매했고 모든 인물들을 다 합친 한 장짜리 그림을 원앤원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 가상 갤러리를 이 작품을 위해 커스텀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투어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원할 때마다 손쉽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상 갤러리의 장점 중 하나더라고요. 여하튼 이 작품 전체 세트는 감사하게도 오픈과 동시에 전부 판매가 됐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건설해놓은 가상 갤러리를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시리즈의 12번째 작품인 미스터 미상 앤 크립토 월드를 만들었어요. 이 작품에서 미스터 미상, 이 노란 자켓의 캐릭터는 작품 속에서 뛰어나와서 가상 공간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요. 공간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이 작품은 다시 카카오톡 클립 드롭스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크레바스라는 연작의 토대가 됐습니다. 크레바스 시리즈는 미스터 미상이 가상 공간의 빨간 버튼을 누른 다음 다른 차원으로 전송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작품이에요. 클립 드롭스에서 5개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공개했고 약 4,500개가 넘는 에디션들이 전부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물밑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마이티라는 팀과 함께 고스트 프로젝트라는 PFP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될 때 고스트 프로젝트가 런칭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올해 4월 정도에
나도 PFP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한다오라는 크리에이터스 다오에 속한 오프라는 팀이 마이티라는 앱을 개발 중에 있었어요. 소유한 NFT 아바타를 이용해서 지금 제 모습처럼 얼굴을 추적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앱이었는데요. 저희는 서로 뜻이 맞아서 라이브 트래킹을 고려한 PFP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마 고스트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움직임을 고려해서 제작된 최초의 PFP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유자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PFP라는 건 매우 강력한 컨셉이고 저희는 이게 NFT PFP 프로젝트들의 다음 세대를 여는 서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컨셉을 더 더하기로 했어요. 이 고스트들을 통해서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이전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거죠. 지금 NFT로 공개된 제 모든 작품들을 보다 구체적인 서사로 묶을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각각의 고스트들의 간단한 이야기를 부여했고 추가 보상을 통해 만화 컷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이건 NFT라는 방법 또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형식이 없었으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NFT 씬에 뛰어들 때의 목적은 아주 심플했어요. 디지털 아트를 판매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보자는 거였죠. 근데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개념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업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했어요.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라는 시리즈를 뿌리로 두고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경험이었죠. 앞으로의 계획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아뒀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NFT 씬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 프로젝트들 뭐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작가 미스터 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